안녕하십니까. 저는 교과 전담 교사가 도전하는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소개하게 된 인천 은송초등학교 교사 송수원이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험 그리고 사례 역시 그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영어와 도덕 교과 전담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운영했었는데, 그 중에서 지구 지킴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과정, 수업을 설계했던 과정, 학생들과 함께 실행했던 과정,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마지막 부분에는 간단하게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나 자료를 좀 추천해 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했던 고민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을 3월에 처음 만나기 전부터 했던 고민들인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개인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 아니면 어느 정도에 이제 맞춰야 될지 학습 수준에 대한 개인차는 물론이고 영어 과목에 대한 흥미에서도 어떤 학생들은 영어를 아주 좋아해서 영어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반대로 또 어떤 학생들은 영어가 너무 싫으니까 영어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고, 특히 나는 뭔가 발표 같은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활동에도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같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를 어떻게 제가 수업에서 고려를 하고 반영을 할 수 있을지가 이제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시간에 배우는 학습 내용이 어떻게 연계되고 확장될 수 있을지였는데, 저는 이제 올해 6학년 영어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이 내용들이 과연 실생활과 어느 정도 연계될까? 어, 학생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랑 수준이 확 다르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아주 간단한 일상 회화들 주고받는 한두 마디 정도를, 주요 표현으로 해서 공부했다면, 어, 중학교에서는 훨씬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언어를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중간에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어, 우리 그림이 5개가 나와 있는데 맨 왼쪽부터 보면 데이터나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전통적으로 교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은 이러한 지식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생활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어, 저희도 그렇지만 숙제를 내주거나 아니면 누가 뭘 찾아보라고 해서 했던 내용보다는 내가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해서 직접 인터넷을 검색했던 것들 또는 직접 알아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오래도록 남고 정말로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는 어, 나의 지식이 되는 것처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도전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제가 많이 이끌어낼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과정에도 곳곳에 그런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프로젝트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저는 영어, 도덕 이렇게 두 개의 교과를 수업하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교과에서 단원을 하나씩 찾아봤는데 영어 5단원에는 나는 나무를 심을 거다 이렇게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 교과에서는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해지는 세상이라고 이제 두 번째 단원인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나눔과 봉사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접목해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같이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또 동아시아 시민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 지원도 받고 뭐 다른 컨설팅도 받고 뭐 이럴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아시아 시민 교육 과정도 한번 쭉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참여라는 영역을 이제 찾을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성취 기준도 어, 연결을 해서 여기 있는 네 가지 성취 기준들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차시별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도덕 시간을 도덕 차시 활용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될지 우리는 거기서 각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었는지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학생들이 이제 동아시아 시민학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동아시아 시민교육 관련 활동들을 교육과정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시민교육 주제들을 쭉 되짚어보면서 어, 그간 했던 활동들을 좀 되짚어보고 혹시 새롭게 뭐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를 어,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생들,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한번 활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교과 내용을 탐구하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눔과 봉사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알아보는 거 도덕 시간에 좀 공부했고 영어 시간에는 동화책을 한 권 선정해서 그 동화책을 주제로 사실 온책 읽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책을 충분히 여러 차례 읽으면서 책 내용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학생들과 심도 있게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 영어 이제 핵심 표현, 영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핵심 표현들을 좀 반복해서 연습을 해봤고 또 그것들을 활용해서 지구 지킴이 피켓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음,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는 공유하고 나눔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해보는 과정이었는데, 이거는 도덕 영어 차시를 둘 다 활용해서, 어, 저는 4학년 후배들과 영어 책 읽기를 좀 나눔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책을 가지고 했었고, 그 다음에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과도 좀 소통하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선정했던 영어 책은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책인데, 우연한 계기로 그냥 학교 도서관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 이 책의 좋은 점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면, 내용은 여기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구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10가지 것들. 네, 말 그대로 10가지가 차례차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기억한다. 방에서 나갈 때 불을 잘 끄는 것을 기억한다. 예,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 작은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꼽고 싶은데 왜냐하면 학생들의 영어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왼쪽에 나와 있는 커다란 글씨의 문장들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것을 이미 할 수 있거나 달성한 학생들은 작은 글씨를 한번 읽어보고 또 해석도 해보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다음 장도 한번 보시면 I try, 나는 노력한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 끄는 것, 양치할 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왔는데 같은 형태로 작은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취 기준을 달성한 학생들 또는 문장을 능숙하게 바로 해석하거나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은 작은 글씨를 잘 또 보면서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10가지가 다 소개되고 난 후에는 책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걸 다 왜 하냐면 나는 지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제 끝나는 아름다운 내용의 책입니다. 네, 그 다음은 영어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나는 나무를 심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간단한 내용 같은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나무 심을 거고 뭐 새 집을 만들 거고 또는 뭐 에코백 만들기, 네, 농장 방문하기, 소 젖짜기 뭐 이런 것들이 기본 핵심 표현으로 나와 있고 이걸 계속 묻고 답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내용이 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덕교과서의 내용인데 어, 결국에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나눔과 봉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들을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까지가 내용이 되겠는데 학생들이 뭐 어르신 위문 봉사라든지 환경미화 봉사는 당연히 이제 이미 전통적으로 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봉사가 맞지만 어, 캠페인 활동도 봉사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왜 봉사일까?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고 어, 꼭 그 TV에 나올 것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봉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 같이 하면서 생각했던 내용은 어, 조금 차시가 여유가 있다면 아니면 또 깊이 있는 내용을 더 학생들과 다루고 싶다면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 활동과도 연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설계를 해보고 나서는 학생들과 직접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다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드린 영어 책을 첫 시간에는 한번 소리 내어서 따라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책을 뒤적뒤적 살펴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보자, 뭐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어, 그동안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아니면 뭐 그림 보면서,
나는 뭐 이 부분 마음에 든다 또는 나는 이 10가지 중에 뭐 어떤 건 실천 이미 하고 있다. 뭐 이런 다양한 대화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처음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어, 두 명이 한 목소리로 소리 내어서 읽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어, 이 사이좋게 읽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죠? 네. 저는 읽을 때 한 목소리로 두 명이 동시에 읽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학생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의 장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둘이 동시에 읽으니까 소리 크기가 좀 커졌고, 어, 한 명이 읽으면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소리 크기가 일단 커질 수 있는 게 첫 번째 장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운 것이 좀 덜하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결국에 동생들에게 읽어주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데 혼자서 동생들에게 뭔가 영어로 그것도 책을 읽어주려니까 좀 부끄럽거나 민망할 수 있는데 둘이서 함께 읽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금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읽다가 틀려도 티가 좀 덜 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 두 명이 한번 같이 동시에 읽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는 모습이 이제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기. 그리고 이번에는 어, 4명 정도가 모여서 두 명은 동시에 읽어주고 나머지 두 명은 듣는 역할을 해서 역할을 좀 바꿔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둘둘씩 읽는 역할, 듣는 역할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이 아, 들을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 그다음에 친구들이 읽을 때 좀 장점 같은 걸 골고루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 더 좋겠구나, 라는 부분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져보고, 또, 모둠을 좀 바꿔서, 여러 친구들이 어떻게 읽어주는지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사진도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각자가 부족한 부분을 연습해보자 해서 또 자유롭게 시간을 줬는데 여기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도장처럼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왼쪽 사진에서 이게 뭐 벌 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었고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미국에서 아주 오랜 기간 살다 온 친구고 왼쪽에 있는 학생은 이제 나는 이 친구랑 꼭 하고 싶다, 모둠이 되고 싶다 해서 이제 같은 모둠을 했는데 막상 이제 책을 진짜 읽어줘야 될 때가 다가오니까 모르는 부분을 다급하게 이제 물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습 시간에 특히 열심히 연습했던 친구들이라서 사진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그냥 동생들에게 뭐 책을 읽어줄 수는 없다. 그 전에 리허설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 두 명씩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읽어주는 연습을 리허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부터 끝까지 읽고 어, 혹시나 뭐 동생들과 하고 싶은 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어, 이 부분은 역시나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노력한 거여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 왼쪽에 이제 종이 2장이 학생들이 뭐 책 내용을 좀 복사해서 알고 싶다, 뭐 클래스팅에 올려주면 안 되냐 이런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글쎄 그건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이미 이제 제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책 내용을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타이핑을 스스로 다 하고 왼쪽에 있는 친구는 심지어 이렇게 나는 동생들한테 이거 퀴즈를 내고 싶다라고 해서 퀴즈를 3문제 정도
그리고 뭐 동생들이 모를 것 같은 부분을 또 빨간색으로 표시해둔다든지 다 어려운 단어에 뭐 이렇게 훌륭하게 어, 노력을 한 학생들이 있었고 가운데에 있는 학생도 어, 그 부분 부분 소개를 하려면 한번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빈 종이에 이 친구는 손으로 정리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좀 재밌는 사진인데 이 학생은 나는 부끄러워서 동생들한테 읽어주는 건 못하겠고 이 상자 안에서 동생들에게 읽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재밌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결국에 이 친구도 잘 맞췄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교과서에 있는 문장 연습을 이제 계속했는데 어, 이 수업 해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실 수도 있겠지만 What are you going to do? 이렇게 하면 결국에 뜻은 어떤 거 할 거냐 일의 계획을 묻는 문장인데 학생들이 이상하게 이 be going to에서 go에 거기에 꽂혀서 어디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질문을 들을 때는 처음에 의문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핵심 단어를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서, 꼭 이게 어디 가는 걸 묻는 문장이 아니고, 무엇을 묻는 문장, 뭐 할 건지 계획을 묻는 문장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I'm going to 결국에 이걸 배우는 건데, 사실은 이걸 줄여서 I'm gonna 이렇게 약자로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어 팝송이나 또는 뭐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렇게 줄여서 구어체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생들에게 소개를 했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실제로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어 유명한 가수들이 팝송 부른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함께 나눴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고 이 문형을 익히기에도 괜찮은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스스로 문은 뭘 했냐면 어, 본인들이 이제 이 노래를 찾아봤다, 가사도 다 해석을 해봤다, 뭐 이런 거를 제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수업 끝날 무렵에 들려주고 나니까 그 다음 시간에 찾아봤다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구지킴이 피켓을 만들어 보자라는 시간이었는데 피켓에는 그림이랑 영어 문장이 들어가고 첫 번째로 나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미리 준비해 오도록 과제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강제로 다 해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고 혹시나 나는 특별히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생각해 오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어, 그래서 준비를 해오지 않은 학생들은 태블릿 PC를 따로 준비해서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라고 안내를 또 했었고, 그것도 좀 어려운 학생들은 아까 우리 읽었던 책에 보면, 이렇게 문장들이 있는데, 사실은 I'm going to만 쓰고, 여기 책 내용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써도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되니까, 책에 나왔던 문장을 다시금 적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꽤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텀블러를 사용하자라든지 나는 뭐 학교 갈 때 걸어가겠다 뭐 이런 거 또는 어, 쓰레기 분류 배출을 잘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그림 그리고 문장을 적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I'm going to 이렇게 적어도 되고 줄여서 아무거나 이렇게 적어도 된다. 자유롭게 원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더니 실제로 한 반반 정도 줄여서 적는 학생들, I'm going to 이렇게 적는 학생들이 있었고
어, 여기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 저는 일단 지구 지킴이 Earth Protector 이렇게 제목을 써주고 두 번째 조건은 그림 그리기, 세 번째 조건은 문장 적기 이렇게까지만 제안을 했는데 학생들이 동생들이 보려면 해석도 써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선생님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면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해석을 적어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또 한 절반 정도 학생들이 해석을 잘 적어주어서 어, 이따 전시를 비대면 캠페인으로 해서 학교 곳곳에 이 피켓을 붙여 놓았는데 그때 이제 잘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이게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각자 이제 교실에서 탐구하다가 여기 시청각실에 모여서 자세히 보시면 4학년 학생들과 6학년 학생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교내 영어 활동 주간이라고 해서 영어와 관련된 행사를 자그맣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습했던 책 읽기를 실제로 동생들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 뭐 결석하는 학생도 있고 당일날 인원수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이건 사전에 연습을 해서 그날 모둠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이랑 하더라도 문제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했었고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어, 4학년도 뭔가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 4학년 학생들은 어떤 걸 나눴냐면 그 단원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노래를 불러주면서 같이 이렇게 리듬 악기와 함께 예, 귀엽게 노래를 불러주는 나눔을 했습니다. 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6학년 학생들이 다 4학년 너무 귀엽고 또 보고 싶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좋아서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 아까 만들었던 피켓을 이렇게 교내 곳곳에 붙여서 홍보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 붙이는 학생들이 저학년이 많은 1층과 2층에는 해석이 있는 피켓을 붙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줘서 어, 1층, 2층까지는 해석이 있는 피켓을 붙여주고 3층, 4층, 5층은 해석이 없고 영어만 적혀 있는 피켓을 붙여주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학교 곳곳에 붙어 있고 오며 가며 학생들이 서로서로 볼 수 있도록 게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동아시아 시민학교 예산을 받아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몇 가지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미션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렇게 배지를 나눠 줬는데 여기 보이는 배지는 글씨 나와 있는 것처럼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이라는 제목의 배지입니다. 그래서 가방에 달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 학생들이 소감을 나눈 거를 이제 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서 굉장히 영어 길게 쓴 학생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한국어로 4학년들과 활동해서 재밌다 이렇게 짧게 쓴 친구들도 있는데 영어 내용 보시면 어, 다음 축제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해주기도 했고, 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시처럼 적혀 있는데 사실은 I can, I try, I feel, I enjoy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는 문형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따와서 이 활동을 배우고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잘 아낄 것을 노력한다. 또 4학년의 노래가 유쾌해서 그것을 느꼈다. 또 사람들이 노래 듣는 것을 즐겼다.
해서 훌륭한 시 작품을 소감으로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감들을 또 시청각실과 급식실 오고 가는 복도에 전시를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게 보고 또 6학년 학생들은 특히 이제 본인들이 쓴 거기 때문에 다른 반 친구들은 어떤 소감을 적었을까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는 씨앗 연필이라고 해서 그 왼쪽 위에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연필을 쓰다가 몽당 연필이 되면 거꾸로 뒤집어서 그 화분에 쏙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씨앗에서 싹이 나는 연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서로서로 나누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는데 아직은 뭐 화분에 심은 친구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열심히 연필을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화분에 심는 거 그리고 또 싹이 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사진 찍어서 공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짧게 프로젝트 제가 했던 프로젝트 수업과 그다음에 좀 참고가 되었던 좋은 자료들을 나눠 보았는데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저처럼 부족하지만 함께 도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